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예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얘기해요. 왜 입법을 제일 앞장 세웁니까? 보통 행정, 입법, 사법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다루고 이런 이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를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수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한번 국회의원들이 하면 그게 계속 개입하고 이번 당무 개입 때 멀쩡한 나경원이 바보 만들어버리고 안철수 바보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김경희 해놓고 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저하고 친구지만 잘한다. 표정 관리부터 좀 하라고. 표정도 왜 그렇게 굳어가지고 말이지. 텔레비 나오면은 제가 알던 그 착한 김기현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가다가 이렇게 간섭하면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재명부터 구속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공산사회주의 좌파 독재의 원흉인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라. 그런데 그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50억 크로 특검하라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다 어쩔 수 없이 받잖아요. 왜? 50억 크로면 그 중에 곽상도도 있어요. 대구에. 그런데 박영수나 권순일의 실체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권순일은 뭘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법원 판결에서 뒤바꿔 왔느냐. 박영수는 자기가 얼마나 착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45년형을 때리고 22년형을 살도록 만드는 박영수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게 대단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박영수가 얼마나 돈을 처먹어 먹었고 권순이가 얼마나 돈을 처먹어 먹었는지 왜 그 수사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안 하고 왜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하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방탄은 들어가니까 저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싶으니까 특검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검 까는 순간에요. 어떤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건지 알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치의 민낯을 좀 드러내자. 부정부패하는 놈들 정치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부자인 놈들은 오지 말고 아들 마약하는 거 좀 잘 감시하고 편하게 살아라. 너 왜 국회 들어가 일 안 하고 그냥 줄 서가지고 2중대 3중대 노릇하고 국민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해가지고 1년 동안 문재인이 정치 방역할 때 우리 공화당이 위드 코로나 들고 나와가지고 시장 다니면서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은 뭐 했습니까? 그때 1년 전에만 풀어줬으면은 자영업자 반은 살았어요. 반은. 지금 폐업하고 죽어갔던 자영업자들 반은 살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들은 뭐 했습니까? 위드 코로나 말 한마디 하는 게 탁탁 치고 있다가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6개월 충성하고 자기들이 충신이라고 말이지. 공신이래 공신. 문재인 정부이 저 난리칠 때 전부 한마디만 못하고 고개 숙이고 광화문에 양탄자 깔아놓고 2억 5천 돈 들여가지고 손 흔들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때 매주 문재인 정권 퇴진 좌파 독재 정권 규탄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투쟁을 한 주도 빠지면 우리가 300회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악관 기자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옆에 있는 백악관 기자가 가서 대통령 선거에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미국 시각으로 그렇다는 거야. 저렇게 투쟁하고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또 자기 제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가 24명이 나왔어요. 12개 나라에. 2시간 반 동안 어느 대한민국이 정치인이 백악관 출입 기자 12개 나라에
이 24명을 앉혀놓고 2시간 반 동안을 토론을 합니까? 컨퍼런스를 하고 30분을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다 까발리고 제 질서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다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분 부인이 대변인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다가 제 질서가 직접 들어갔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원진이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요.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 책임자 두 사람 만나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여성입니다. 비밀리에 만나 비밀리에. 왜? 그때만 해도 한국 대사관이 저거 방해했잖아요. 제가 비밀리에 만나 3시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세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에 좌파들의 공산 자주주의 세력들의 행동이 있다. 저는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저는 답을 주고 어느 정치인이 가서 미국의 한반도 최고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그때 그분이 저거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권의 로비 자금이 워싱턴 정가에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로비를 할 수 있으면 돈이 직접 돌아야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언론에 나왔습니까, 그게?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역할이죠?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거짓이라는 것.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것. 이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월 10일 대통령 탄핵되시고 3월 30일 날 감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국민들이 전부 태극기를 내려놓고 300만 모였던 3월 1일 날 300만 모였던 태극기가 다 전국에 하나 없고 한편은 실망하고 한편은 좌절하고 아이고 이제만 끝났다 이럴 때 우리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월 28일 날 나라가 이래 망하면 안 된다. 계룡산에서 2,00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6월 24일 날 마룬리공원에서 첫 집회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겁니다. 그러고 6년째라서 5년 8월 30일 창당했으니까 지금 5주년이 지금 6년째. 그럼 우리 공화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좌절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모든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 정권을 소위 말하는 빨고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이고 결국은 제대로 가는 길이 연방제로 가는 거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좌절하지 말고 굴종하지 말고 그들한테 무릎 꿇지 말고 우리들을 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 태극기가 성도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태극기들이 모여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워야 된다. 정광훈 목사같이 저렇게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태극기가 아니고 자발적 우리 공화당같이 자발적인 돈을 내면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싸우고 문재인 정권을 단임으로 끝낼 수가 있다. 저는 하루도 못 쉬어봤어요. 그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죠. 하루도 못 쉬어봤어요. 앉아서 쉬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끝나는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전쟁 치르면서 그렇게 이루었던
경제 부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이 나느냐. 왜? 언론 방송이 그렇게 가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굴종하고 권력이 굴종하고 불의에 무릎 꿇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씨앗이 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러면서 탈당해버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선배님 가더라고 조 대표 있었으면 이번에 당대표 했을 텐데. 당연하죠. 제가 1순위였으니까 항상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 다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의 달서병 우리 선배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고마운 것은 조진이라는 사람을 이런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게 대구 시민이고 달서병의 주민들이에요. 조진을 이래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 좌파들한테 굴종하는데 조진에 나서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저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인 적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 나 집어넣어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다 도망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없는 대통령이 45년형을 받고 22년형을 때려가서 죽이는데 한 놈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한 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놈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게 저라서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저라서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오면은 눈물이 자꾸 나요. 3선 동안 저를 믿고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구 시민이나 달서구 주민들, 특히 달서병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 주셨다.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셨더라. 조은진이 지금 최고, 그때가 최고다. 선배님들 전화 와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을 저는 6년간 한 겁니다. 전쟁을. 문재인 정부 그 2016년 그 겨울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횟수로 7년간 우리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누군가는 요 불 하나라도 켜고 있어야 된다. 결국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로는 우리 공화당 그렇게 고백하죠. 저것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거든요. 좌파들은요. 좌파 언론들은 우리를 키우면 죽는 줄 알아요. 저것들은 선거가 치러되는 참패하는데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하느냐. 어제 임덕기 고문님 중앙당사 오셔서 얘기하는 3.1절 날 자기 이제 고문님들 연세가 80 벌써 5 언론들이 모였네. 이야 우리 공화당 죽은 줄 알았는데 이번 3.1절 벌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다. 우리 공화당이 왜 없어지면 안 되냐. 대한민국 정당사, 대한민국 건국구에 민초들에 의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서민들이 만든 정당. 그분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그분들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자금 하나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많은 선거를 치르고 참패를 하고 그 많은 수많은 엄해를 받아도 우리 공화당은 버틴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볼 겨를도 없었어요. 청주 갔더니 청주시장에서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했어요. 100만 표. 우리가 100만 표를 획득하자. 우리 당원이 50만. 돈 내는 당원이 대선 끝나고 4,000명 늘어가지고 53,000. 자, 뭐 빠진 사람 따지면은 한 10,000명 더 늘었죠.
그리고 5만 3천. 그 빠진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빠졌다 하면은, 한 5,000명 넣은 거잖아. 우리가 책임당원 간부화를 통해서 5만 명 다는 못해도 저는 2만 명만 간부화 되면은, 이 나라는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국민들이 아는 지독한 사람들이다. 지독한 사람. 왜 지독하게 돼? 우리는 이미 2년 정당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 겨울 계속 교육했죠. 지역마다 교육하고 전체 중앙당 당직자 교육했죠. 지역 가서 교육했죠. 계속 교육. 매주 월요일마다 격주 월요일마다 최고위원회 하면서 발언하죠. 또 유튜브에 진성 수석도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하죠. 이러는 게 6년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가져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저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요, 우리를 극우라고 했어. 지금 우리 공화당 뭐 극우라고 그래. 우리 공화당 뭐 극우라는 사람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보듯이 우리 공화당은 미국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정당이다. 미국의 어떠한 정당도 매주 저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저렇게 싸운 정당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저는 위대하다. 위대한 정당을 만든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당원이고, 이 위대한 정당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 10명을 보내자. 10명. 10명보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0명 가면요, 국민의힘이 140석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굴하게 국민의 고개 숙이고 할 건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리하고 합당하자. 그때 우리 공화당 전체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당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 이게 꿈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안철수도 보고, 한동훈도 요즘 하는 거 보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완전히 한동훈이 끝나버렸더라. 인기 없어. 이번에 뭐 누구 한교안도 보고 다 봤잖아요. 있습니까? 대통령감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진입 열습을 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해서 우리 공화당이 수도권 정당 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그게 중심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한테 오늘 제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오늘 4월 1일 2024년 4월 10일 날 선거입니다.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1년. 이제는 모든 우리 유튜브 분들도 쫙 눈을 이제 크게 떠야 돼요. 맞아. 우리가 어떻게 당에 100만 표를 모을 거냐.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다 압니다.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정해졌으니까 1년 남은 오늘 2023년 4월 1일 날 말씀드렸듯이 1년 남은 2024년 4월 10일에는 제 얘기가 반드시 실현될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 공화당의 중심 세력이라는 우리 대구 경북이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뜻을 잘 읽으시고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총선을 통해서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제 부산 경북 도당에